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월 12일 수요일 나스닥 본장 라이브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예, 지금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시장이 뭐 오르락내리락 계속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달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약 15분 정도 후에 10시 반에 지표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뭐 CPI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그 화두인 관세 문제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물가지표 자체가 이제 그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좀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자, 지난달에 자, 일단은 지난달에 CPI 결과를 보시면 일단은 근원 CPI인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CPI죠. 예, 이게 3.3%대로 계속 유지를 했던 게 지난달에 3.2%로 그 완화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지난달 예상치였던 3.3%를 약간 밑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좀 자세하게 좀 항목을 들여다보면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가격은 전월 대비 전월 4.6%에서 4.4%로 좀 둔화가 됐고요. 또 이거는 이제 주거비 증가가 완화가 되면서 뭐 주거비가 11월 달에 4.7%였는데 4.6%로 약간 0.1% 정도 약간 이제 둔화가 되면서 그게 발생이 된 거고, 근데 교통 서비스 부분은 7.1%에서 7.3%로 상승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는 0.3% 증가했었던 11월에서 0.1%로 둔화가 됐죠. 그래서 전월치, 전년치 전부 다 근원은 0.1% 둔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고, 또 헤드라인 지표를 보시면 자, 1월 달에 2.9%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12월 수치죠. 12월 수치가 이제 1월 달에 발표가 되는 거니까 2.9%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도 컨센서스는 2.9%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7월 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7월 달 이후에 최고 수치였던 뭐 12월의 수치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진전이 멈춘 것으로 좀 볼 수도 있는데, 관세 문제가 갑자기 1월 달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2월 달에 0.4% 상승폭에서 약간 둔화될 것으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0.3%로 이제 전월보다는 좀 둔화될 것이다. 뭐 이거는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식품이나 에너지 비용이 뭐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뭐 천연가스가 크게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뭐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가격들이 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뭐 지난달에 LA 산불도 있었죠. LA 산불 때문에 뭐 임대료도 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표 보시면 중요한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요 보시면 돼요. 3.1% 컨센서스 잡혀 있는 거에서 그대로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관세가 갑자기 관세 문제가 갑자기 추가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거는 어차피 전에 1월 달에 있었던 물가에 대한 반영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이 지표조차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지금 잡혀 있는 걸 보면 자, 시장 컨센서스가 근원 CPI 같은 경우는 3.2죠. 전달이 3.2인데 지금 이번 달이 3.1%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같은 경우도 2.9에서 2.9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월비로 보면 근원이 0.2에 컨센서스가 0.3이고요. 0.1이 높게 잡혀 있고요. 네, 그리고 헤드라인은 0.4에서 컨센이 0.3, 0.1이 오히려 낮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지표를 볼 때는 이전치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치, 그 예상치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금 컨센서스가 시장의 주가지수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시장이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센을 상회하냐 하회하냐 이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지난달에 CPI 이후에 시장에 반영된 이슈거리 제가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관세가 과연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부가적으로 좀 보시면 뭐 세부 항목 지표인데 그 전월 대비로는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죠. 0.4에서 0.3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올랐고요. 특히 이 에너지 부분이 크게 올랐었고 전월 대비로요. 전월 대비로. 그리고 좀 둔화된 부분은 이 중고차 값이죠. 예, 중고차 가격이 2.0에서 1.2로 낮게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완충을 하면서 그 컨센서스에서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어요. 자, 항상 그 CPI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만 오히려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면 오히려 그만큼 크게 수익이 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손실로 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염두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CPI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왜 주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다. 뭐 지금 현재 근원 CPI가 3.1인데 뭐 3.2나 3.1이나 이 정도 나오면은 상관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3.3이나 3.4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나올 경우 물가가 높다는 거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한 부담과 지금 현재 그 관세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결합이 되면서 아마 굉장히 크게 주가를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 인하는 당연히 뭐 물 건너 가는 거고요. 금리 동결이나 인상 쪽으로 무게가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하방으로 내려갑니다. 주식은 자금이 빠져서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뭐 내린다, 뭐 하회할 경우 뭐 3.1인데 뭐 3.0인 2.9나 뭐 2.8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하회할 경우에는 물가가 이제 둔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가 쏠리면서 주가는 좋을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기업 투자를 많이 하겠죠. 예, 그런 부분으로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고 가셔야 되고 하지만 저는 금리 상승 상방보다는
그 예상치보다 떨어졌을 경우는 주가가 원래대로 따지면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게 뭐죠?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잡아먹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네, 그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면서 저는 살짝 높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짝 높게 나와서 네. 그리고 이런 CPI 발표 날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뭐 방향성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방향성 저는 매매는 합니다. 매매는 하지만 예, 방향성은 제가 여기까지만 예,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지표는 실시간으로 여기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잘 포지션 잡으셔가지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CPI 발표 이후에 12시에 파월이 그 하원 청문회가 있죠? 어제는 상원 연설이 있었는데 어제 연설에서는 뭐 그냥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얘기, 예, 인플레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뭐 거의 뭐 중립적인 뭐 그 발언을 하면서 큰 뭐 이슈는 없었지만 오늘 어떻게 말하냐. 뭐 어제 상원에서 그렇게 말하고 하원에서 다르게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비슷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 예측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CPI 결과에 따라서 파월 발언까지 이 부분까지 조금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오늘 장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시작이죠. 지금 25분인데 5분 남았습니다. 자. 뭐 나스닥이 지금 나쁘지 않아요. 예, 오늘 뭐 지표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뭐 추세 이탈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높게 나온다면 하지만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 예, 지금 현재 상방 추세에서 일봉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상방 추세를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사실은 많긴 많아요. 미국장이. 어, 이거 뭐 관세, 요즘에 관세가 굉장히 큰 이슈긴 하지만 그 전에 딥시크도 있었죠. 그래서 이 딥시크 문제도 당연히 이게 빅테크 기업하고 그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딥시크가 진짜냐 가짜냐, 중국에서 이거 진짜 저비용으로 만들어낸 거 맞냐, 고비용으로 만들어내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 부분이 밝혀지면 이게 주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저비용으로 만들어낸 게 맞다면 그러면은 진짜 어 중국 쪽이 좀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말로 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기술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SK나 뭐 삼성에서 있는 기술자들도 월급 더 준다고 하면 중국 기업 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예, 미국 기업 가서 일하고. 뭐 어차피 기술력은 어차피 계속 이렇게 유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거를 트럼프가 그동안은 뭐 관세라던가 뭐 여러 개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예, 이 기술을 노출을 안 시키려고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했지만 예, 이게 다 막히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예, 잘 보시면서 오늘 과연
자, 2분도 안 남았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좀 조용하겠습니다. 저도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표 발표가 되고 나서 예, 나온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앞으로 한 2, 3분 가량은 지금 이제 곧 나옵니다. 지표가. (1분도) 안 남았어요. 자,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상회했습니다. 주가 완전히 폭포수 나오죠? 예,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상회. 자, 예, 근원 PC가 3.3 나왔고요. 예, 근원 PC가 3.3 나왔고요. 그리고 헤드라인이 3.0 나왔죠. 예. 그리고 전월치도 0.5가 나왔네요. 핵심은 0.4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3.0이 넘어버리네요. 예, 0.2가 지금 0.2 정도 컨센서스에서 0.1에서 0.2 정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관세 문제와 이제 이게 묶고 더블이죠. 예, 이게 다 높게 나오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저는 매매를 했어요. 저 4,500불 수익 났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끊겠습니다. 자, 오늘 4,500불 제가 매도로 들어가서 제가 한 달치 번 거를 더 벌었네요. 오늘 한 방에 이거 1계약 들어간 겁니다. 예, 나스닥 1계약 들어간 거고요. 예, 한 방에 4,500불 수익이 났습니다. 예. 뭐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예. 이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사실은 높게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좀 했지만 이 트럼프 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물가가 이게 잡히진 않아요. 사실. 예, 히트맵을 좀 보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왔죠. 이제 빨갛게 막 가려고 막 지금 현재 막 갈색이 막 보이시죠? 이게 지금 선물장도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자,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보시면 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치 0.2였는데요. 컨센서스는 0.3% 예상은 했는데 0.4가 나와버렸습니다. 0.1% 올라갔죠. 예, 그리고 문제는 지금 두 번째 보시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이게 컨센서스보다 3.1에서 3.3이 나와버렸어요. 0.2가 올라왔습니다. 주가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헤드라인 역시 2.9를 예상했지만 3.0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전 월치 대비해서는 0.3을 예상했는데 0.5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게 그 에너지 부분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세부 지표를 한번 보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음. 자, 일단 지표 나온 거는 닫아버리고요. 나왔네요. 3.3이 나왔죠? 네, 3.3이 나왔고 보시면 제가 그 에너지가 이 퓨얼 오일 이게 휘발유인데 이게 6.2가 나왔습니다. 6.2가 나왔어요. 이 천연가스도 굉장히 높게 나왔죠.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큰 시장에 큰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6.2가 나와버렸네요. 뭐 중고차 값은 더 높게 나왔고요. 중고차 값은 더 높게 나왔고 전반적으로 보면 어, 이 에너지 때문에 푸얼 오일. 자, 시장을 좀 봐야겠어요, 지금. 아, 연료, 천연가스, 그러니까 이 일반 연료가 굉장히 지금 높게 나왔고, 의류나 이런 거는 좀 낮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낮게 나왔는데, 이 연료 쪽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높게 나왔네요. 6.2가 나와버리고요. 1월 달에. 이게 최고치 같은데, 이게 항상 그 월별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무리 높게 나왔자 2가 나왔는데 이게 6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계속 내려가죠. 지금 나스닥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저가 청산은 하긴 했지만 어쨌든 많이 빠졌어요. 되게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이게 추세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아무래도 연료가 높게 나온 거는 이제 이 한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높게 나와서 주가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는 계속 하락 중입니다. 자, 오늘 좀 장이 무섭네요. 예, 오늘 하방이 굉장히 지금 무섭습니다. 이 MT5로 보시면 이 5분봉인데 저는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아서 그 몇 포인트를 먹었어 지금? 거의 뭐 300포인트 가까이 먹었네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한 몇 계약 태웠으면 저 오늘 하루에 뭐 엄청 벌었겠네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하락폭이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CPI가 높게 나오면서 하락한 겁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관세 문제도 있는데 물가도 지금 높게 나오네? 이거 더 안 좋아지겠네?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이겠죠? 네, 패드워치를 한번 가볼게요. 패드워치 상에 아직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전에까지만 봤을 때만 해도 예,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6월 달에 59.9 인하 확률이 5월 달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뒤집힐 수도 있겠네요. 예, 7월 달로 밀릴 수도 있겠어요.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그래서 어차피 뭐 3월이나 5월은 이제 동결 확률이 지금 우세하고요. 아직까지 인상할 정도의 뭐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은 되지만 어쨌든 자, 어쨌든 이렇게 지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어지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매매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한 방에 먹고 아쉬움 없이 크게 먹고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해석을 해서 이제 12시에 있을 파월이 이 부분까지 체크하고 청문회를 하겠죠. 발언을 하겠죠. 왜냐면은 그 어쨌든 연준 쪽에서는 금리 인하 스탠스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물가는 2%, 예, GDP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연준의 목표는 2%를 잡고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비둘기파적인 뭐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을 해버리면은 주가가 더 내려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온다면은 주가는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한 지표가 본장 시작 1시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본장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큰 움직임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2월달 CPI도 자 대성공으로 예, 매매 너무 기분 좋게 마무리 잘 했습니다. 자, 내일 항생 요즘에 항생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오늘도 1000불 넘게 수익이 났죠. 오늘만 잠깐 보면 뭐 자꾸 뭐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만 이게 오늘 장의 항생장입니다. 예, 오늘만 이 수익이 난 겁니다. 오늘만 대략 한 5,500불 수익 났습니다. 5,500불 넘게 가량이 아니라 넘게 5,500불 넘게 수익이 났어요. 예, 그래서 이번 달은 이게 안전하게 좀 가야겠어요. 안전하게. 예. 어쨌든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전매매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짧고 굵게 이렇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항생 매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